대세는 국어라고 되어 있죠. 대세는 국어라고 되어 있는 이 얘기부터 할 텐데, 왜냐? 대세가 국어인 건 저보다 학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수능이 필요한 것은 형평성과 변별력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형평성에서 자꾸 어려움이 가해지는 게 바로 수학 과목입니다. 선행학습을 좀 자제시켜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됐어요. 그렇죠? 탐구로 난도를 조절하자니 과목별 편차가 생길 우려가 생깁니다. 자, 남은 과목 뭡니까? 국어입니다. 국어가 어려워질 건 7, 8년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저만? 아니. 모든 국어 강사들이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어가 어려워질 것이고, 초반에는 난도를 확 올리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걸로 지문이 길어지고 지문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가 대세라는 건 입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EBS 강사 여러 강사님들 계시는데 국어 강사를 초빙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죠? 자, 그걸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차례가요. 국어학습의 대전제, 그리고 장르별 학습 방법, 그리고 간략한 학습 조언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국어학습의 대전제, 장르별 학습 방법, 학생 100명이 있다면 학습 방법은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 없습니다. 모범 답안과 정답은 다른 겁니다. 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쳐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국어학습의 대전제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려면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야죠. 애들한테 실제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풀 때는 맞췄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 그렇죠? 또는 나중에 와서 선생님이 왜 틀렸어요? 설명을 막 해줘도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내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수학에는 이거 없죠. 근데 국어에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좀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주관이 세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생기고요. 저 두 개는 문제점은 한꺼번에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때 그 대전제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아까 차례에서 봤던.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 오늘 이 강연을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공부 방법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과 난 국어가 그냥 싫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국어가 싫다가 아니고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공부법은 다 갖고 있는데 국어라는 과목 특징 자체가 성취감이 딱 직접 느끼기가 힘들어요. 성취감을. 수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는요, 이번에 제가 100점 1등급을 맞아도 다음번에 100점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학창 시절 때 수학 잘하는 친구는 있어요. 국어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보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것이지 수학만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는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목 자체의 성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재밌으려면 그러면 성취감 느끼면 되죠. 그죠? 그 방법을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거 두 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국어학습의 대전제에서 이 시험지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친구들은 공감할 거고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수학 시험지에는 없는데 국어에는 이 시험지가 이거 있어요. 풀어가는 과정에서 1번 아니야. 그래 2번 아니야. 3번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5번 아니야. 그럼 3번 4번 중에 하나야. 우리가 답을 3번으로 고르면 우리의 운명은 항상 4번을 정답으로 가르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항상 체감할 때 자기가 맞힌 것은 내가 잘해서 맞췄다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틀린 것은 실수다. 심지어 국어는 이런 경우 있죠.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도 아니야. 그래 4번도 아니야. 5번도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출제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아마 저 되게 오래 살 겁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갈립니다. 국어는 방금 보셨다시피 지문을 읽고 나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투영하면서 선택지를 나누어 가는 거예요. 풀이 과정 어디 있습니까? 풀이 과정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자, 여기 온 학생들, 제가 딱 중요한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학력평가 풀고 난 다음날 뭐 해야 됩니까? 그날, 당일날. 힘들어요. 하루 종일 시험 봤어요. 4시 30 몇 분에 끝나죠? 한 6, 7분에 끝나죠, 그죠? 끝나고 종례 끝나고 집에 가면 5시예요. 뭐 해야 됩니까? PC방 가야죠. 영화 보러 가고. 그죠? 우리 학교 학생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부탁. 딱 4, 50분만. 국어는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학력평가는요,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낸 문제예요. 진짜 가장 좋은 학습 도구. 학력평가 함부로 막막 풀어대지 마세요. 소중하게, 내 새끼, 내 학력평가 아껴가면서 푸시는 게 학력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보면은 학생들이 그래서 질문을 해요. 국어를 잘하려면 못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 문제 답이 왜 3번인가요? 이거 이래서 3번이야. 그렇구나. 국어 공부 못하는 방법입니다. 의심이 들죠? 질문까지 한 학생인데 국어 공부 못하는 방법이 저거냐. 이럴 거면 해설지 보세요. 왜 질문을 합니까?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제목이 국어학습의 대전제예요. 이것 때문에 2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또 요것 때문에 내가 3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설명을 해주면 이것 때문에 또 3번이군,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답으로 고른 이유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가 답으로 고르지 않은 이유까지 모든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앞에 이야기한 것과 이것의 차이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사고 과정의 수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사고 과정,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창의적이고 아주 발산적인 사고 좋아요. 학교 수행평가 시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쪽의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우리 레클레이션 시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착각 퀴즈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막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아의 치아 색깔이 뭐죠? 뭘까요? 자, 흰색이라고 생각하죠. 태아는 이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출제자의 사고는 어디에 있었냐면 연령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인종 쪽으로 갔어요. 사고 과정이 그쪽으로 돼 있으면 그렇게 답을 고르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답을 2번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답을 3번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물론 방금 이야기한 그 레크레이션 문제처럼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고 과정을 수정해 가는 것이 학습의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문제 풀고 나서 내가 풀 때 이거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나는 3번이야, 이런 식의 사고를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답으로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셔야 돼요.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항상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답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삼았어야 했는가. 자, 여기서 전 4번을 제일 중시하기입니다. 지문 잘 읽으면 문제 안 틀려요. 맞죠? 작품 분석 잘 되면 문제 안 틀립니다. 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선택지를 고를 때의 사고 과정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지문 분석이 어디가 부족했는가까지 확인하시면 그 기출, 여러분이 학습한 그 문제집의 학습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요, 전 오답 노트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특이한 선생이죠. 오답 노트가 가장 필요 없는 과목이 무엇일까? 전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적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좀 더 생각하고 자기의 사고 과정에 허점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